이번엔 을종 풍압 하중입니다. 예, 좀 전에 했던 건 갑종, 이번엔 을종이에요. 전선 기타의 가섭선은 전력을 송전할 때 사용하는 모든 선들을 가설할 때 사용하는 모든 선들을 가섭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주위의 두께 6mm, 비중 0.9, 두께 6mm, 비중 0.9,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수직 투영 면적 372파스칼. 그 위의 것은 갑종 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자, 여기 보면 또 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은 333파스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을종. 요번엔 병종입니다. 병종은 갑종 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고요. 빙솔이 많은 지방에서는 고온 계절에는 갑종 풍압 하중, 저온 계절에는 을종 풍압 하중을 적용을 합니다. 예. 자, 요 관련된 내용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전선 기타의 가섭선 주위에 두께가 6mm, 비중이 0.9,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수직 투영 면적이 1m 제곱당 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에 을종 풍압 하중은 몇 파스칼을 적용하는가? 을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을종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선의 기타의 가섭선 주위의 두께가 6mm, 비중이 0.9에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수직 투영 면적 372파스칼인데 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은 333파스칼이라고 했죠. 네, 문제에서 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333파스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 찾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문제를 보면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병종 풍압 하중은 갑종 풍압 하중의 몇 %를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가? 병종 풍압 하중 물어본 거죠. 병종 풍압 하중은 갑종 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한다. 2분의 1이면 0.5%로 따지면 50%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0%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가공 전선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에 대한 내용이네요.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규정하는 이상시 상정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 그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 안전율은 1.33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구분하셔서 암기해 두셔야 돼요. 기초 안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강간을 주체로 하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 주로서 전체 길이가 16m 이하, 설계 하중이 6.8kN 이하일 때는 기초 안전율을 적용하지 않고요. 철근 콘크리트 주로서 전체 길이가 16m를 초과 20m 이하, 이고 설계 하중이 6.8kN 이하인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묻히는 깊이가 2.8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때도 기초 안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철근 콘크리트 주로서 전체 길이가 14m 이상 20m 이하이고 철근 콘크리트 주에요. 설계 하중이 6.8kN 초과 9.8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영약한 곳 이외에 시설하는 경우 그 묻히는 깊이가 2.5m에서 30cm를 가산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기 기초 안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관련 문제 풀어보면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이상시 상정 하중은 무관하다. 이때는 기초 안전율이 2라고 했죠. 2.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기초 안전율은 1.33이라고 했어요.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번엔 지선의 시설. 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지선의 시설. 요 출제빈도 굉장히 높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일 것. 그리고 인장하중은 최저 4.31kN으로 할 것. 자, 지선의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자,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소선의 지름이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할 것. 자, 다만 소선 지름이 2mm 이상인 아연 도강 연선으로 소선의 인장 강도는 0.68kN/mm 제곱. 그러니까 밀리미터 제곱당 인장 강도가 0.68kN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위에 소선의 지름을 2.6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지중 부분 및 지표상 0.3m까지 부분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 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하고 쉽게 부식되지 않는 근가에 견고하게 붙일 것. 높이가 지표상 0.3m라는 거. 요 숙제 두시고요. 목주에 시설하는 지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지선 근가는 지선의 인장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시설할 것. 여기서 얘기하는 지선 근가는 뭐냐면, 자, 지선은 이렇게 전주 보면은 요 위에 전력선 위로 이렇게 전력선이 그 뇌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게 깔아두는 선도 지선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전주를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선도 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근가는 뭐냐면 지선의 뿌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뿌리가 되는 부분을 땅속에 이렇게 묻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지선을 묶어 놓는데, 이게 뿌리가 되는 부분, 지선을 잡아주는 부분, 이 부분을 근가라고 합니다. 이 근가는 지선의 인장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시설할 것.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도로 횡단할 땐 지표상 5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기술상 부동의한 경우로서 교통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m.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없는 경우는 4.5m. 그 다음에 도보의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것. 지선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 내용 꼭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 내용이 시험 문제에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시설의 지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네, 답은 2번입니다. 소선은 최소 5가닥 이상이 아니라 3가닥 이상이죠. 소선은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여기는 또 5가닥 이상의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2번이 되고요. 1, 3, 4번은 올바른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압 가공 인입선의 시설입니다. 예, 고압 가공 인입선이에요. 고압 가공 인입선은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전선에는 인장 강도 8.01kN 이상의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의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규정하는 인하용 절연전선, 애자 사용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거나 케이블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고압 가공 전선의 높이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3.5m까지 감할 수 있다. 네, 이 내용은 고압 가공 인입선의 높이는 지표상 3.5m까지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경우에 고압 가공 인입선이 케이블 이외의 것일 때에는 그 전선 아래쪽에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어느 때? 요 인입선이 케이블 이외의 전선일 경우에 그 아래에는 위험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고압 가공 인입선이 케이블 이외의 것으로서 그 전선의 아래쪽에 위험 표시를 하였다면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몇 메타? 3.5m. 예, 3.5m까지 감할 수 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또 요번에는 고압 옥측 전선로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고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일 것. 이 케이블은 경광관 또는 트라프에 넣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케이블을 조영제의 옆면 또는, 조영제는 뭐라고 그랬죠? 뭐 벽면이나 천장 뭐 이런 거를 조영제라고 했습니다. 조영제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따라 붙일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 수직일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지지점 간의 거리예요. 또한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자, 케이블을 조가용선, 케이블을 깔기 위해서 매달아 두는 선. 자, 이런 거죠. 조가용선을 이렇게 깔아놓고요. 그 밑에다가 케이블을 깔아놓고 조가용선에다가 이제 행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매달아 둡니다. 요런 걸 조가용선이라고 해요. 자,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전선이 고압 옥측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제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당연한 거겠죠.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은 방호 장치의 금속재 부분, 금속재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재에는 이들의 방식 조치를 한 부분 및, 여기서 방식 조치란 이야기는 뭐 녹쓰는 거를 방지한다, 뭐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금속재 표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변형이 일어나는 걸 방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식 조치를 한 부분 및 대지와 사이의 전기 저항 값이 10옴 이하인 부분을 제외하고 접지 시스템 규정에 준하여 접지 공사를 할 것. 이런 내용이 이제 고압 옥측 전선로 시설에 대한 내용인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고압 옥측 전선로에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케이블일 것. 어디요? 고압 옥측 전선로예요. 그래서 답은 케이블이다. 8번 가공 약전류 전선로의 유도장애 방지. 여기서 약전류 전선은 어떤 걸 뜻하냐면, 뭐 전화선, TV선, 뭐 확성기에 관련된 뭐 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약전류 전선의 유도장애 방지 내용은 저압 가공 전선로 또는 고압 가공 전선로와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 가설되어 있는 가공 약전류 전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 선이 이제 병행하는 경우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2m 간격을 두고 가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압 가공 전선로 또는 고압 가공 전선로의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몇 m 이상? 2m 이상이어야 한다. 요 2m 꼭 기억해 주세요. 9번 가공 케이블의 시설. 케이블은 조가용선의 행거로 시설할 것. 조가용선 뭐라고 했죠?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은, 이게 조가용선이고 이 밑에 지나가는 게 케이블이에요. 요 조가용선과 케이블을 이렇게 걸어 놓는 걸 행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거로 시설하는 것, 이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고압인 때에는 행거의 간격은 0.5m 이하로 한다. 요 행거의 간격은 0.5m, 50cm가 되겠죠? 50cm. 0.5m 이하로 한다. 조가용선의 인장 강도는 5.93kN 이상 또는 단면적이 22mm 제곱 이상인 아연도강 연선일 것. 자, 요 내용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고압 가공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블을 조가용선의 행거로 시설하고자 할 때 행거의 간격은 몇 m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케이블의 조가용선의 행거를 시설할 때 그때 행거의 간격은 0.5m.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압 가공 전선의 안전율입니다.
규정하는 경우에 그 안전율이 경동선 또는 내열 동압금선은 2.2 이상, 그 밖의 전선은 2.5 이상이 되는 2도로 시설하여야 한다. 고압 가공전선 하는 거예요. 자, 케이블은 제외. 자,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 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하여 745파스칼의 수평 풍압과의 합성 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 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하여 372파스칼의 수평 하중과의 합성 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네, 이렇게 안전율을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빙설이 많은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 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해서 745파스칼의 수평 풍압과의 합성 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 온도에서 전선의 주위 두께 6mm, 비중 0.9 빙설이 부착한 때에 전선 및 빙설의 중량과 그 빙설이 부착한 전선의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해서 372파스칼의 수평 풍압과의 합성 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좀 전에 그 안전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고압 가공전선로에 경동선 또는 내열 동압 금선을 사용할 때 그 안전율은 최소 얼마 이상이 되는 2도로 시설하여야 하는가? 자, 고압 가공전선으로 경동선 또는 내열 동압 금선을 사용할 때 안전율 몇이요? 2.2.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입니다. 자,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표상 6m,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표상 6m, 그 다음에 철도 및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레일면상 6.5m,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 3.5m,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m.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예요. 예, 전선의 높이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죠. 요거 구분을 잘 하셔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와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각각 몇 메타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6m,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 6.5m죠. 그래서 도로 6m, 철도 6.5m.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12번 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 가공지선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이 가공전선, 전력선을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 가공지선,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인장 강도가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이 4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지름 몇 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지름 4mm 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 자, 고압 가공전선물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3 이상이고, 굵기는 말구의 지름, 말구는 목주가 이렇게 있으면 말구 요 끝에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름, 이 지름이 0.12m 이상일 것. 관련 문제는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어떤 안전율?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인데 그 지지물이 목주일 경우의 안전율 1.3이라고 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엔 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 설치. 자, 내용을 보면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 가공전선의 아래로 하고, 자, 이렇게 지지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뭐 전주나 뭐 목주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이럴 때는 요 위에다가 고압, 그 다음에 요 아래다가 저압,
전선을 가설하란 얘기예요.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하여야 하고, 완금류는 뭐냐면 요 선로를, 전선을 이렇게 걸 수 있는 뭐 철제로 된 이런 재료들을 얘기해요. 네, 완금류를 시설하고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요 이격거리는 0.5m 이상이어야 한다. 네, 이런 얘기고요.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그 케이블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수 있다. 이 고압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요 이격거리를 0.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동일 지지물의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을 병가할 경우 일반적으로 양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0.5m, 50cm가 되겠죠. 이때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0.3m 이상, 30cm 이상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시고요. 15번 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의 제한. 예, 자, 보면 지지물이 목주,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일 때 이 지지물의 경간은 150m. 즉 지지물의 경간은, 여기가 이제 목주가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을 때 요 경간이 150m 이하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B종 철주, B종 철근 콘크리트주일 때 250m, 철탑일 경우에는 600m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 밑에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이제 고압 보완공사는 뭐라고 했죠? 안전을 위해서 좀 더 강화해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완공사라고 했습니다. 고압 보완공사일 때는 지지물이 목주, A종 철주, A종 콘크리트주일 때는 경간이 100m. 좀 전에는 몇 m라고 그랬죠? 150m라고 했죠? 근데 이때 보완공사 할 때는 이제 경간이 100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B종 철주, B종 콘크리트주는 150m. 보완공사를 하지 않을 때는 250m였어요. 철탑은 보완공사 시에는 400m. 보완공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600m였죠?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고압 보완공사 시 지지물이 A종 철주인 경우 경간은 A종 철주 100m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보완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엔 150m라고 했죠. 요거 구분하셔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17번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예, 건조물, 뭐 이게 만든 뭐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저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 뭐 조형제, 뭐 지붕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예, 여기 건조물, 뭐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형제는 그냥 이렇게 지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럴 때 상부 조형제, 여기 상부 조형제, 네, 옷 말리는 곳,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조형제를 말한다. 그러면 뭐 이런 옥상이 되겠네요. 옥상. 네, 이런 옥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때 위쪽, 이때는 이격거리가 2m. 네, 전선이 고압절연전선, 특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m까지 이렇게 이격거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옆쪽 또는 아래쪽 일 때는 1.2m. 전선에 사람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0.8m 또는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4m. 자, 기타 조형제일 경우에는 1.2m. 그 다음에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0.8m,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4m. 여기 옆쪽 또는 아래쪽과 내용이 같지요. 자, 요게 이제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볼게요. 저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상부 조형제 옆쪽으로 접근하는 경우 저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메타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보면 우리 지금 고압 배우고 있는데 저압 가공전선이 나왔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의 건조물의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저압에서 배울 때 이거 비슷한 거 배웠죠? 그때는 건조물이 아니고 조형물이었어요. 조형물. 조형물. 그래서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건조물이 나오면 이 내용을 보셔야 되고요. 조형물이 나오면 여기 저압 파트에 있는 요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조물과 조형물 요거 좀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뭐 거의 같은 의미긴 한데 조형물은 같은 뭐 집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해요. 뭐 조형 만들어진 것, 뭐 집, 가로등 뭐 이런 것들을 조형물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형물을 건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조물은 조형물보다 조금 큰 의미가 되겠죠. 조형물 같은 거 뭐 동상 이런 것도 되겠죠. 조형물 또는 뭐 가로등 뭐 이런 것들 조형물.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조형물을 집 같은 거, 건물 같은 거를 건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조물이라고 하면 요 내용 보셔야 된다는 거. 요게 저압 가공전선 저고압이에요. 고압도 똑같습니다. 저고압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 건조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요때는 언제죠? 조형제 옆쪽으로 접근하는 경우 옆쪽 조형제 옆쪽으로 접근하는 경우 1.2m라고 했습니다. 1.2m.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 여기 고압전선과 건조물의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 나오네요. 여기 고압전선 내용은 똑같은데 뭐 상부 조형제나 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가로친 부분 요런 것들이 좀 다르죠. 그런데 여기 2m, 1.2m, 1.2m 다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 구분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고압 가공전선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과 상부 조형제의 옆쪽에서의 이격거리는 몇 메타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전선은 경동연선이라고 한다. 자, 표 한번 볼까요? 문제에서 옆쪽이라고 했죠? 여기 옆쪽 또는 아래쪽이에요. 옆쪽 또는 아래쪽입니다. 옆쪽 또는 아래쪽은 좀 전에 저압과 같은 1.2m지요. 그래서 답은 4번 1.2m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고압 가공전선물과 그냥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예요. 좀 전에는 건조물의 조형제죠. 요번에 그냥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 저압 가공전선은 이격거리 0.6m, 고압 가공전선은 이제 0.8m라는 거. 그리고 케이블인 경우에는 저압일 경우에는 0.3, 고압일 경우에는 0.4m라는 거.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고압 가공전선과 안테나의 접근 또는 교차 내용을 보면 가공전선과 안테나 사이의 이격거리는 저압은 0.6m, 고압은 0.8m라고 되어 있지요. 자, 문제를 보면 가sob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가 있다. 이 안테나 주위에 경동연선을 사용한 고압 가공전선이 지나가고 있다면 수평거리 몇 메타? 고압 가공전선은 0.8m. 그래서 0.8m가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전선이 경동연선이라고 했죠? 경동연선이 아니고 케이블이다 하면은 이때는 0.4m가 답이 되겠죠.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0.4m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요런 거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